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연말에 메인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UFC 같은 종합 격투기나 복싱에서도 세기의 대결 이런 거 성사시키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붙여봤습니다. 현미 대 백미, 백미 대 현미의 대결.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디폴트로 현미가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최근에 현미가 오히려 해롭다 이런 정보가 나와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백미와 현미를 비교해보고 과연 최후의 승자가 누굴까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일단 저는 많이 먹기에는 둘 다 별로예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쌀을 주식으로 삼으시니까 장단점도 알아보고 방송 중간에 저의 경우에는 뭘 선택하는지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는 건 미국 사람들이 먹는 쌀은 알량미입니다. 이게 동남아시아나 중국 쌀, 찰진 한국에서 먹는 쌀밥은 여기에서는 스시 라이스라 그래가지고 일본 스시에 들어가는 특별한 쌀로 여겨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에서만 주식이죠. 근데 알량미랑 우리가 먹는 한국 쌀에도 영양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미국에서 접하다 보니까 알량미를 기준으로 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고, 백미 대 현미의 그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백미, 흰 쌀은 밀가루와 같이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쌀의 껍질, 쌀겨, 쌀눈 이런 거 다 벗겨낸 거죠. 그래서 순수한 탄수화물만 남은 거예요. 순수하다고 다 좋은 거 아니죠. 그렇다고 이게 소화 흡수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현미보다 조금 나은 정도죠. 의외로 쌀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에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미음을 끓여서 먹이잖아요. 그냥 쌀밥 먹이면 될 텐데 그냥 쌀밥 먹이지 않고 미음 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미는 이게 정제를 통해서 쌀의 겉껍질, 쌀겨, 쌀눈 다 벗겨낸다 그랬는데, 정작 중요한 비타민 B 같은 영양소는 쌀겨랑 쌀눈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영양소는 현미에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미가 영양소가 더 많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당지수는 백미가 살짝 더 높아서 73, 현미는 65, 68. 그런데 이게 50보, 100보 그냥 둘 다 높은 거예요. 살 빼기에는 별로 좋지 않죠. 자, 그렇다고 쌀이 그럼 아주 나쁜 탄수화물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쌀은 글루코스, 포도당이 많아요. 포도당은 포도당도 나쁜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포도당은 80% 근육에 저장이 가능해요. 저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근육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20%만 간에서 처리해도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프룩토스라고 하는 과당, 이건 거꾸로예요. 80%가 간에서 처리돼야 되고 근육에서 20%만 처리됩니다. 근데 가공식품의 단맛이 거의 다 과당이죠. 액상과당. 그러니까 쌀은 좋은 탄수화물의 원천이기는 해요. 현미, 백미 따질 거 없이 쌀이. 근데 이 참고로 쌀에 있는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피트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백미, 현미 둘 다 있어요. 근데 강력한 항산화제라서 이 쌀 자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피트산이 문제는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엔타이 뉴트리션이에요. 하지만 이 피트산 자체는 원래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IP6라고 보충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고 암을 예방하는 보충제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철이나 구리의 체내에서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철이나 구리도 되게 중요한 영양소긴 하지만 너무 과할 때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특히 세포에다가 산화 손상을 일으키는 주범인데, 그 피트산이 이를 예방해 주는 거예요. IP6 보충제를 먹게 되면은 공복에 드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다른 영양소들, 특히 미네랄 종류들을 흡수를 방해하고 몸 밖으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런데 칼륨 같은 거는 건드리지는 않고 주로 중금속이나 칼슘 같은 걸 끌고 나가니까 심하게 결핍을 유발시키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공복에 복용하시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 먹어주면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미에 있는 영양소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게 가바입니다. 아니, 잘 알려졌다고 해야 되는구나. 이 가바쌀이라고 미국에서는 많이 파는데
그 가바예요. 가바살 할 때 가바. GABA. 근데 그 가바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우리 뇌를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이게 잠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고 나면은 기운이 나죠. 활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잠을 잘 자고 나면 살도 잘 빠져요. 몸이 지방을 더 잘 태운단 말이에요. 이게 셀레니움만 충분히 받쳐주면 갑상선 기능도 올라가서 잠 잘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서 대사가 막 활발해지면서 활력 넘치게 하루를 살 수 있어요. 살도 빠져요. 셀레니움이니 근데 가바니 뭐 비타민 B, 미네랄 이런 영양소가 현미에 있다는 거예요. 현미가 좋아 보이죠. 근데 현미의 가장 큰 논란은 비소죠. 비소는 원래 백미에도 있고 현미에도 있는데 현미에 더 많아요. 쌀에서 검출되는 비소는 뭐 미미하니까 논란거리 만들지 마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많든 적든 그거는 뭐 먹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고 비소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이 비소는 아까 그 피트산이랑 정반대로 항산화제가 아니라 활성산소 이렇게 산화 물질이에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합니다.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소가 우리 몸에 축적된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손톱을 보면 알죠. 이 손톱 왜 쭈글쭈글하거나 이렇게 쭉 흰 줄이 하나 아니면 이렇게 두 개가 보일 수 있어요. 손톱 뿌리의 반달 모양 말고요. 그거는 반달 모양은 손톱의 주성분인 그 케라틴이 딱딱해지기 전 단계라서 그냥 누구나 다 있는 정상적인 거고 그거 말고 반달 모양이 아니라 흰 줄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면은 비소가 몸에 많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소가 이 리포산의 생성이나 활동을 방해하는데 이 리포산도 황산화제거든요. 알파 리포산할 때 그 리포산. 근데 리포산이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우리 몸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리사이클을 해줘요. 그러니까 비타민 C랑 비타민 E도 둘 다 항산화제죠. 그래서 혈관 건강에 되게 중요하고 특히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런 영양소들인데 비소가 이 리포산의 활동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비타민 C, 비타민 E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소가 과하게 되면은 생기는 증상이 대표적인 게 두통, 그리고 또 피곤하고 뭐 졸립고 머리가 띵하고 멍하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주로 정신적인 뇌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밖에는 다리에 쥐가 잘 나고요. 또 머리 빠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뭐가 더 나아? 이 답을 저는 못 내려요. 이게 욕먹기 싫어서 답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장단점이 있어서 그래요. 현미가 영양소가 더 많죠. 하지만 동시에 비소가 많아서 문제가 있죠. 반면에 백미는 비소가 덜하지만 영양소가 거의 없이 순수 그냥 탄수화물이고 당 지수도 더 높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정말 하나만 골라라. 둘 다 별로라고요. 차라리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의 공급이나 그 영양소 공급을 위해서라면 고구마가 낫습니다.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스윗 포테이토를 찾아보시면 그 한국 고구마보다 훨씬 덜 달지 않은 그 고구마 있죠. 얌 말고 스윗 포테이토. 한국 고구마 조금 달긴 한데, 예. 제가 욕 안 먹으려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다가 오지게 욕을 먹게 생겼는데, 자, 그럼 제가 억지로 꼭 하나를 골라서 먹어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납북이 돼서, 아니, 그거 좀 무섭고 탈레반에 잡혀가서 감옥에서 쌀을 줄까 현미를 줄까 단식 투쟁하면 가족들을 다 죽이겠대. 하나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흰쌀을 먹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들을 아까 쭉 열거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평소에 채소나 보충제로 잘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미가 맛이 없어요. 제 입맛 취향이죠 뭐. 그리고 현미가 좋다고 그래서 이제 먹어보려고 하는데 현미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가스 차는 분들 계시죠. 현미에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이 소화 효소를 내서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장에 있는 미생물들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먹이로 삼아서 갉아먹는 건데 이 장내 환경이 프로바이오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섬유들이 소화가 되지 못하고 발효가 돼서 부패되면서 가스가 차면서 배가 아픈 거죠. 그런 분들은 억지로 현미를 먹을 일이 아니라 그냥 흰쌀을 먹고 뭐 살면 되기도 하겠지만 또 그런 것보다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애의 상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둘 다 좋은 현미든 백미든 영양소 공급원 차원에서 좋은 공급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쌀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화 현미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스프라우드 라이스라 그러는데 현미를 24시간 동안 물에 담궈놔서 싹이 나오게 하는 거죠. 발화하면서 영양소가 증가합니다. 미네랄 함량이 올라가요. 우리 몸에서 소화하고 흡수하기도 좋게 변해요. 물에 담가 놓는 것만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피트산을 분해합니다. 백미, 현미 상관없이 뭐 물에 불려 먹는 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당연히 유기농으로 먹어야 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의 승자는 백미, 현미 중에 유기농 발화 현미가 승자입니다. 자,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선택이니까요.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고 막 싸워주세요. 상대방을 욕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많은 정보들이 교류가 되면 그거는 싸움이 아니라 토론이죠. 그거는 아주 좋은 거죠. 예, 감사합니다.